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송영길 의원과 김두관 의원의 험지 출마설이 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과 송영길 의원 모두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이한구 전 인천시의원 그리고 정진욱 뉴스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초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두관 의원과 송영길 의원의 험지 출마설이 돌고 있는데요. 먼저 정진욱 기자, 이 두 의원의 험지 출마설, 민주당에서 어떻게 정식으로 요청한 건가요? 어떤가요? 네, 일단은 민주당 안에서는 경기도 김포갑 지역권 김두관 의원을 이제 PK 차출론이 좀 제기됐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의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은 지난 6일날 최고위원회에서 PK 지역 총선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경남지사 출신인 김 의원을 4월 총선에서 경남으로 보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는데요. 네. 근데 PK 지역, 이 낙동강 벨트 지역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새로운 정치 지형 속에 보수톱팟이 회복이 될지 아니면 지역주의 극복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민주당은 밀려서는 안 되는 지역으로 손꼽히 피고 있고요. 네. 최근 조국 사태로 민심이 민주당에서 많이 돌아섰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역 내 1위를 차지하는 데 최근은 회복세 다시 보이고 있거든요. 또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나타난 국회 내 갈등으로 지지층도 결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경남 양산을,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이 나와야 된다는 경남 양산 의지적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사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퇴임 이후 이곳에 정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을 상징하는 지역인 만큼 양산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제 민주당 내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네네. 현재 양산을 현역 의원은 민주당의 서영세 의원인데 총선 출마인데 불출마 지금 네네. 선언한 곳입니다. 곳이고요. 그리고 송영길 의원의 경우는 최근 민주당의 인천 계양을 지역권 송 의원을 인천 연수을에 투입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네네, 그렇죠. 네, 송 의원은 계양을에서만 4선을 하고 인천 시장도 지냈죠. 그만큼 네. 인천에서는 어떤 인물론으로 냈을 때는 네, 내설 만한 그렇죠. 인물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또 지금 현재는 민경 의원이 한국당으로서 지금 당선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연수 지역. 네, 연수 의적은 한국당으로 강세 지역이라서 거기다 내세울 만한 송영길 의원이 맞지 않나 해서 민주당에서 송영길 의원의 차출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두 의원 모두 거절의 뜻을 밝혔죠. 네, 김 의원 같은 경우는 10일 서울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당연히 요구가 있고 경남 부산 지역에 저를 좋게 생각해 준 분들 요청이 있어서 그런 말이 있지만 하지만 김포 시민단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나를 품어준 김포를 떠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면서 네. 거절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네. 어쨌든 당에서도 존중해 줄 것을 알고 있고 전략적 고민을 해봤지만 그래도 김포에 나간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송영길 의원도 이제 한 방송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면복권된 이해강제 전 강원지사나 그리고 네네. 이낙연 총리나 분들은 지역구가 없지만 자기는 지역구가 있다. 네. 그리고 이 지역구를 버리고 나서 가라는 거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 고향은 전남 공우인데 거기가 험지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두 의원 모두 거절 의사를 밝힌 건데 이제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에 대해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논의를 이어온 부분입니다. 근데 이완구 전 의원께서 보셨을 때 당의 요청을 의원들이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과거에 그 자발적 험지 출마로 네네. 총선에서 패배하고도 2년 후에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이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시죠. 네네. 그리고 수도권에서 그 4선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전혀 그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TK 네네. 그 고향에 가서 선거에 한번 패배하고 다시 당선되신 네. 예, 그분이 또 김부겸 김부겸, 의원이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2011년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그 지지율이 되게 좀 낮아서 네네. 보궐선거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당시에 그 당대표였던 손학규 당대표는 이제 아주 여권 성향이 강한 분당 지역에 직접 출마하면서 전국에 보궐선거를 진두지휘한 경험도 있거든요. 예. 이번에는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실시되기 때문에 예, 기존 그렇죠. 그 소선거와는 다르게 비례대표로서 기존 1, 2당이 추가로도 얻을 수 있는 의석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역 지역 선거에서 사활을 거둬야 되는데 이 수도권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 되고 지금 그 여론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네네. TK는 뭐 이미 넘어갔고 부산 경남 같은 경우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많은 그 공을 들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개항을 이제 송영길 의원의 경우 오래전부터 험지 출마설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막상 연수을 이제 출마에 대한 의사를 묻자 송영길 의원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한구 의원님, 그 연수은 민주당에게는 험지로 꼽히는 지역이죠?
예, 연수구는 처음에 네네. 그 1996년에 15대 총선 때부터 연수구가 생겼죠. 네, 연수구 그렇죠. 신도시죠. 그 예, 예. 과거 신도시. 인천에 있는 어느 정도 그 지식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그쪽으로 많이 이사해서 좀 보수적인 지역으로 황우려 네. 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네네. 지난 그 총선에 인천 그 경제자유구역 1호죠. 대한민국 네네. 경제자유구역 1호인 송도신도시의 신도시, 예. 인구가 늘어나면서 연수을이 새로 생기고서 네네. 거기에는 이제 민경욱 의원이 이 당선돼서 계속 그 보수적인 이 지역으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대 총선을 보면은 민경욱 의원이 32,963표로 44.35%를 득표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뒤늦게 좀 합류했었죠. 네. 그 윤종기 민주당 후보가 37.05%를 득표했었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 당시에 많은 그 선전을 했었던 네. 이제 국민의당의 한강원 후보가 중동홍진에서 네. 갑자기 지역을 옮겼음에도 옮기면서, 불구하고 10% 득표를 했거든요. 예, 그런 그 뭐 결코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수적으로만 볼 수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네. 말씀을 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당의 송영길 의원의 연수울 출마를 가정해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정준욱 기자, 이는 험지의 경쟁력 있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쟁력 있는 인물을 이번 총선에서 내놓기 위한 어떤 사전조사로 봐야겠죠. 네. 어쨌든 송 의원은 4선 의원이자 이제 인천시장까지 지낸 민주당 중진이죠. 어쨌든 인천시장을 지낸 만큼 인지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험지를 이제 송 의원을 투입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험지에 돌파하겠다는 구상인데, 근데 이곳은 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출마해서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예. 진보표가 찢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만약 나가도 이제 단일화를 해야지, 만약 보수 텃밭인 연수을 민경욱 의원을 꺾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쉬울 건지 아닐 건지는 다시 한번 더 봐야 될 입장이고요. 만약에 나간다면요. 네네. 근데 송 의원이 인천의 강자라고 해도, 그러니까 인천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연수만 보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무리 인지도가 높다 하더라도 다시 연수을만 봤을 때는 과연 어느 정도의 승산이 있을 건지 또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계양구, 이제 연수울 출마설에 대한 계양구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계양에서 활동하시고 계신데 이양구 전 의원께서 보셨을 때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계양구는 지금 계양 테크노밸리 그 공공육지구내 당초 계획이 없던 소각장, 그것도 계양구 처리량만이 아니라 광역 소각장 600톤 정도를 처리하라고, 이걸 반영하라고 인천시가 LH에 공문 보낸 것이 네네. 지금 뭐 폭발 직전입니다. 네. 폭발 직전이요. 큰 지금 민원에 부딪혔죠. 네, 인천시 그 담당 국장이 이 부분들을 그 LH에 공문을 보낼 때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라든지 네네. 또 테크노밸리 유치를 1등 그 공적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믿는 주민들은 사실 거의 없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연수울이나 이제 타 지역 험지 출마 얘기가 나오니까 네. 지역에 테크노밸리 한다라고 하고서는 뭐 사이 좀 그런 말로 뭐 싸고 뭐 그 처리는 하지 않고 뭐 도망가는 거냐라든지 네네. 그리고 송영길 의원은 뭐 잘 아시다시피 당권 도전, 대권 도전.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선된 이후에 지역보다는 거의 전국적 중앙, 네. 이런 그 언론에 많이 비쳤지 사실 지역 현안 거의 비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누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 주민들의 반응이 아직까지는 좀 냉랭하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송영길 의원은 이제 연수을에는 출마할 명분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반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시장 재임 시절 그 삼성 바이오 그 투자 네네, 유치라든지 그렇죠. 우리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이제 그라운드 투자 1등 이것을 뭐 시장뿐만이 아니라 시장 후에 국회의원에서도 계속 성과로. 지금도 성과와 자랑으로 좀 내세우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임기 후에 이제 그런 총선이라든지 이런 거 대비해서 송영길 그 의원의 측근 중에 한 분이 연수구에 사무실을 운영했다라는 사실도 사실은 공공연 사실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지난 20대 총선 때도 인천 지역에서 민주당과 그 연대했던 지역의 사회단체들이 송영길 의원은 3선까지 한 국회의원이고 본인은 이미 대권 도전에 그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으로 나오면 무조건 당선되는 그런 계양을이라든지 뭐 계양갑, 뭐 서구을, 부평을 이런 데가 아니라 네네. 인천에서도 험지 또 다른 곳에 출마해서 본인이 보다 좀 큰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 본인에게도 도움되지 않냐 이런 그 얘기들도 있고 지금도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연수구 을이 관계없는 지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또 하나 짚어볼 것이 이제 당의 요청대로 송영길 의원이 험지로 출마할 경우 출마할 것을 가정했을 때 개항을에 어떤 인물이 오느냐도 이제 변수인데요. 전략 공천이 될 수 있다라는 또 예측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구 전 의원께서는 지역 인물 가능성은 없으니까 전략 공천밖에 답이 없을까요? 네, 송영길 의원께서 이제 험지 출마를 만약에 하신다면은 네. 일단 가장 출마가 예상됐던 박형우 청장께서는 이제 네. 사퇴 기한을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네네. 그렇다면 현재 그 젊은층이라든지 영입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영입 인사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네네. 비례대표석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중 상당수가 지역구에 출마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계양구는 이제 젊은층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네네. 뭐 그 반면에 청년 실업률이 또 한편으로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영입한 인재 중에 그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한때 인천 출신인 그 김연명 청와대 네. 사회수석께서 회자되기도 했는데요. 네네. 최근에 김연명 그 사회수석께서는 이제 본인의 전공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도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청와대 출신 약 70명이 지금 출마 이렇게 의사들을 네네. 표시했는데 거기에서 명단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는 저 김두관 의원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예, 정준욱 기자, 예, 김두관 의원 정말 힘들게 김포에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김두관 의원 역시 이제 김포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양산을 출마를 거절한 의사를 네.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김두관 의원은 지난 의정부호 때죠. 근데 김포는 나를 품어준 곳이라고 시민들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그 네. 많은 사연이 있죠. 김포시가 하나의 선거로 치러진 지난 2014년 7월 30일 재보선 때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아무런 연고 없는 김포에 출마를 했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경선을 자초한 끝에 후보로 확정되고 그때 당시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한테 10% 이상 표 차이로 낙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 4.23 총선에서 김포시갑 선거구에 재도전해서 59.3%의 득표율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죠. 네네. 지역 포박도 잘 잦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부담 이게 PK는 어쨌든 본인이 경남 도지사 출신이긴 하지만 지금 민심이 많이 바뀐 상황이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서 이 부분을 본인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만약에 간다면 민주당의 요청이 아니라 저희도 또 다른 더 높은 거, BH의 네. 노구가 있을 때 자신의 몸값 좀 더 불리고 나서 옮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많이 둔다면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두관 의원이 어쨌든 본인 자리에서 빠져나가는데 누구를 또 넣을 것인지 아니면 또 네. 경남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떤 PK 지역이 힘든 곳인데 만약 잘 된다고 한다면 네. 그만큼 입지가 올라가는 만큼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입장이 되거든요. 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은 지금 민주당의 요청이 아니라 BH 그보다 그쪽 정도 선등이 됐을 때 요청이 왔을 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양산을은 이제 민주인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데 따라서 양산을 이제 출마할 경우에 김두관 의원의 정치적 입지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과거 18대 대선 출마를 위해 경남 도지사직을 포기했다라는 이런 어떤 약점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인데 이양구 전 의원께서 보셨을 때 김두관 의원이 이 부분을 수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김두관 의원은 이제 이장에서 장관까지 여기만 네. 한때 그 리틀 노무현으로 네, 그렇죠. 이제 불렸던 그 입지전적인 분이시잖아요. 네. 성급한 반단으로 2012년 때 현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민주당 당내 대통령 경선. 경선을 하면서 경남지사직을 중도에 그만뒀고 네. 그 마침 또 후임 자리를 홍준표 네, 당시 그렇죠. 도지사가 예. 되면서 그 무상급식 반대라든지 또 경남의료원 폐쇄라든지 폐쇄, 예. 그래서 경남 지역이 오래간만에 이 야성 당시 그 네, 민주당 그렇죠. 이걸 회복했다가 사실은 그걸 놓치면서 오명의 도시로 사실 각인된 나쁜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뭐 그 지역 주민들이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지난번에 약 1,300여 차이로 신승했던 서영수 후보가 네, 네, 네. 민주당의 그 서영수 후보가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구 경북에 의해서 이제는 그 부산 경남까지 민생 문제라든지 또 조국 사태나 네네.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현 정부의 불리한 이슈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면서 지지율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 지지율 추세가 점점 나빠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현재 그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와대나 이런 데서 뭔가 특단의 조치도 취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김두관 의원이 만약 양산을 출마 시에 출마를 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김포감에 누가 나오느냐도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정준욱 기자 혹시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는 인물이 있나요? 일단은
김두관 의원이 차출이 된다면 그 지역은 전략공천이 거의 대부분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공천, 전략공천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요. 네. 지금 현재는 유영록 허수정 후보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유영록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김두관 의원과 좀 앙금이 있는 사이예요. 네. 어쨌든 그 앙금이 있는 사이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때 을지역위원장, 갑위원장이나 을위원장인지 그 위원장 출마했지만 네. 결국은 낙선이 됐거든요. 네네. 컷오프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영록 전 후보를, 그러니까 전 시장을 밀기에는 약간 조금 부담감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는 전략 공천의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그 누구를 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인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김두관 의원이 떠나고 이제 그 전략 공천이 만약 이루어질 경우에 과연 지역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도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아무나 공천하면 되냐라는 이런 반발도 지역에서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김포 지역 무시해도 뭐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죠. 만약 김두관 의원이 차출돼서 간다면 김포 지역 내에서는 누구나 민주당은 누구나 이렇게 올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아마 반민주당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네. 어쨌든 김포는 이제 급격한 도시화가 원도심 불경들이 현안이 쏟아지고 있는데 김두관 네. 의원이 그런 것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인물이 왔다면 김포는 뭐 그냥 막 송긋된 말로 떼빵식이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김두관 의원이 차출된다면 그런 반민주당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20대 총선, 이 총선원들 정권 심판 성격이 강했는데요. 이번 총선의 경우 분위기가 다를 것이라는 이런 예측도 많습니다. 인천과 김포, 이번 총선 민심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이한구 전 의원께서 보셨을 때 이번 총선 민심, 인천, 김포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예, 이번 총선도 정권 심판 성격이 결코 뭐 낮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탄핵 심판을 받아서 야권이 된 제2 야당이 제1야당이고요. 나머지 야권들이 이제 지리멸멸하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어떤 대안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현재 그 정치 지형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적용이 돼서 처음 실시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항상 선거연대를 해온 그 인천 지역에서는 특히 네. 민주당하고 뭐 정의당. 정의당 또는 이제 시민사회들이죠. 네네. 여기에 그 행보들이 관심사인데 지금 보면은 정의당의 대표 주자 중 한 명인 그 배진교 네. 전 남동구청장이 지역 선출이 아니라 이제 비례 비례, 쪽으로 선회함으로 인해서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가장 한숨을 이제 좀 돌린 것으로 보고요. 네네. 뭐 이에 비해서 부평을 해 이제 삼선인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금흥호 정의당 네. 그 인천시당 인천부자 시당위원장께서 당초 갑을 예상했는데 네, 그렇죠. 부평 의뢰 등록을 했죠. 네네. 지금 한국GM 사태도 지금 만만치 않고요. 네네. 이제 이런 문제도 좀 있고 뭐 정의당 그 이정미 대표가 일찌감치 사실은 그 그렇죠. 연수을에서 바닥을 다 좋았는데 그렇죠. 예, 예. 최근 뭐 험지 출마 막 송영길 송영길 의원. 그런 예. 얘기들이 나오고 이랬을 때 이런 변수도 있고 인천은 참 많습니다. 그 네. 윤상현 의원 그 네네. 이 자유한국당의 네. 다선 의원이죠. 이 의원 지역구에 박우섭 전 또 네, 남구청장이 남구청장. 민주당으로 이제 도전장을 냈고요. 뭐 지금 홍미영 전 부청장께서 또 예상과 다르게 부평갑으로 네. 해서 여기는 당내 경선이 이성만 위원장과 그렇죠. 또 어떻게 될지 치열하죠. 예. 뭐 이런 그 인천은 이 정당대 또는 정당 간에 네네. 이런 아직도 예측하기 힘든 많은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뭐 유정북 시장 뭐 어디로 아직 출마하는지도 선거가 있고 안 되겠죠. 또 예. 안상수 그 의원께서 중동진 이제 강화군이 선거구 조정이 됐을 때 네네.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어디로 또 옮기느냐 이런 변수들이 아주 많은 그런 선거이고요. 이제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네네. 이제는 그 각 정당 내와 정당 간 변수 또 선거 때마다 항상 많은 영향을 그 이 기존 일당 이당이 영향을 끼쳤던 남북 관계 뭐 이런 것들은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번 총선은 인천에서는 아무튼 많은 그 이 흥미거리 좀 관심사가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준욱 기자가 봤을 때는 21대 총선의 가장 큰 변수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중앙이죠. 아무래도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같은 부분에 대통령과 어쨌든 긍정과 부정평가가 약간 비슷하게 네. 어울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과연 보수 같은 경우는 재건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샤이 보수층도 있고 그 외 중산층을 어떻게 잡을 거에 상당히 변수가 있을 거라 보고요. 네. 두 번째 이제 18세 이제 투표권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젊은 유권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부분도 상당히 큰 변수를 작용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